안녕하세요. 돈노노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세계 정세와 주변 정세와 관련국 정세를 전혀 모르고선 무지몽매로 일삼은 정부와 여당의 망동이 부른 참사에 대하여 너무도 속이 천불이 나서 한일무역 분쟁의 배경과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수를 제가 방송을 통하여 알려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제발 그 수를 좀 헤아리라 2탄으로 깨진 한미동맹과 한국 패싱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천리, 서서 만리, 비행기 타고선 시대를 내다보는 남자 천주영은 현재의 사태가 돈과 관련하여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라 오늘 제2탄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돈노노TV는 정치색을 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정치와는 무관한 방송이며 오직 돈의 관점과 국부적인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는 것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여당과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하여 매우 적나라하고 매우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미국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일반 국민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와 아베와 일본 국민들은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시각과 그들의 속내를 슬금슬금 드러내면서 결국 팽창주의의 교두보와 산재물로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잡았음을 정확히 보여주는 확실한 상황들에 대한 제대로 된 상황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돈노노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신문이나 언론이나 여론조사 등에서 말하는 일본과 관련된 방송들은 오직 우리의 입장이며 좌파들의 입장이며 사태의 핵심을 바라보는 눈은 전혀 없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미국의 시각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시각은 곧 세계의 시각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인지를 하셔야만 합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속에 있으니 결국 나라의 부와 관련된 문제니만큼 돈노노TV 천주영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황과 판단을 해석하여 알려드리는 것이며 제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서 이러한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돈노노TV는 단순히 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언급을 하고 알려드리고자 할 따름입니다. 결국 전 세계도 돈으로 100%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자국의 자강과 번영을 추구하지 않는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15년 동안에 1000포인트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준을 2000포인트로 끌어올려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5년 남짓 걸렸습니다. 물론 저의 정확히 보는 관점도 중요했지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시대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못 봤던 것을 저는 정확히 본 것 뿐이었습니다. 아울러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와 기타 부동산 폭락의 시대가 올 것임을 예측을 해드렸는데 이 또한 10년이 가지 않고서 정확히 적중할 것임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신문 스크랩과 전 세계의 경제 뉴스와 선물과 현물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흐름을 알 수 있는 눈과 방향성을 판단하는 지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자만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을 방송을 해드림을 돈돈돈 시청자분들은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을 잡는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을 과거에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바로 그간의 숫자를 줄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중개업자 수를 통제를 하면 부동산 가격은 즉시 잡힙니다. 그것이 시장 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스크랩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미 작년부터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수가 급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하락을 거듭하게 되는 시그널의 첫 단추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기를 원하는 최전방의 거강꾼들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넘쳐나고 결국 속의 수수료 소득을 나눠먹기식이 되는 데다 정부 정책까지 겹치니 당연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휴업과 폐업이 속출을 하는 것으로서 이 숫자가 향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을 조장하는 세력 자체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하락과 함께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 수가 자연적으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줄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천천히 가격이 내려가는 것으로 느껴질 수는 있으나
결국 시간이 갈수록 되돌아보시면 엄청난 속도로 하락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는 과표 현실화로 인하여 보유세와 양도세와 유지세와 간접세 등등 각종 세금 적용이 내년부터 현실화되기 시작을 하면 곡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릴 것이며, 또한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 물량들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과 내후년경이면 현재의 분양가의 30% 이하의 아파트가 매물로 속출을 할 것입니다. 두고 보시면 저희 예측과 판단이 정확히 맞아 들어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거시적인 시장 판단이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 모두가 돈돈돈TV를 봐야만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돈돈TV를 보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주변에 아는 지인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중요한 정보통인 방송이 있음을 널리 알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눔의 미학이고 공유의 영적 자산 축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복받을 짓을 해야만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아무튼 부동산 시장은 장기 저금리로 인해서 오를 것 같으나 결국에는 지나친 부동산 투기 대출로 인하여 가계대출 부실이 곧 수면 위로 부상을 할 것이며, 우려한 정부 정책은 결국 금리를 낮출 것이고 이를 부동산 시장은 바칠 것이나 결국에는 세금을 이기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 빼고는 무조건 팔아라라고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의 숫자가 급감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30년 부동산 지속 하락으로 10분의 1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일본의 과거 사례였으며, 또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를 하였었고 국채를 발행하여 메꾸었으며 세금으로 국가 경영을 지속했던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는 더욱더 심각하게 그 시작점을 넘어섰음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일 무역 분쟁은 우리 경제의 침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더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반드시 부동산 가격은 폭락을 할 것이며, 국내 건설을 주도했던 건설사들은 하루속히 경영 전략을 수정하고선 해외 개척에 눈을 돌려서 발빠른 대응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안으로 들어가서 미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였음을 이번 외교 조치로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일본과 벌써부터 교감했음도 드러냈습니다. 비자 발급 면제 제도가 얼마나 오래전 제도였는데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억지로라도 북한과의 교류를 막기 위해서라도 3년 이내에 방북했던 국내 연예인과 정부 관계자와 공무원과 그 일행들과 기업가들과 모두를 비자가 없이는 미국 여행조차도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미국을 우리 정부가 전혀 파악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한미 공조는 이미 완전히 깨어졌으며 트럼프 정부는 우리 정부를 전혀 인정치도 않으며 종북 좌파 정권으로 가둬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이 조치는 앞으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끓이는 정서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북 정책을 정면으로 제동을 건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방문을 하거나 업무차 갔던 사람들이라도 미국을 여행을 가려고 할 땐 무조건 심사를 받고선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미국을 들어오라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겐 일본의 무역전쟁보다 훨씬 더 큰 외교적인 참사이며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과 파급 효과를 놓는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아마 전혀 없을 것입니다. 국민 3만 7천 명 정도가 현재 지난 3년간 북한을 다녀왔다는 것 또한 드러났습니다. 이외 어찌됐건 이들은 향후 생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도 있으며 불과 5분이면 끝나는 미국 입국 비자를 길게는 보름, 빠르면 일주일가량 걸린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조차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돈도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방송에서는 급행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미국을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저는 미국을 오랫동안 다녀본 사람입니다. 그들의 철저한 원칙주의는 국가 원수도 예외를 인정치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적인 발상으로 급행이 되느니 그따위 소리나 짓거릴 일이 아님을 직접 각자가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림을 통해서 매우 불편함을 당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부름또는 종용으로 수많은 기획자들과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이 방북을 하였었는데 그 누구도 앞으로는 방북이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시면 알 것입니다. 돈돈돈TV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과 위정자와 학자와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부 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지난 40년간 바빴습니다. 뇌물 한 푼도 받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백억 원의 뇌물죄 프레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이라는 장기 집권을 통해서 과연 개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었던가요? 평생 야당했다는 김영삼 대통령보다도 재산이 적었고 김대중보다도 재산이 적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세월이 지나보면 역사는 참 도둑놈이 누군지가 밝혀지는데 그때는 이미 늦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면서 우리 정부의 관계자나 국회의원들이 방문을 하면 우방국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갔을 땐 의전의 최고의 예우를 갖추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 사실을 언론과 관계자들은 이미 모두 다 사전조율이 다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트럼프와 30분 정도 얼굴만 삐쭉 보고는 문전박대를 당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이때부터 현재의 한일무역 분쟁과 미국의 비자 발급 제도의 강화는 이미 준비가 되었었고 시작이 된 것이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일무역 분쟁인 것 같으나 정확히는 미국과 일본은 하나고 2대1로 우리와 싸우게 되었다고 보시면 정확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모르고 전혀 눈치 못 챈 외교부 장관이 무슨 수를 읽을 줄 안다는 것입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트럼프로부터 회담이 그렇게 되었다면 돌아오자마자 즉시 관계라인 모두를 경질을 단행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창피이며 외교 참사이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었지만 이 정부와 관계자는 너무도 무식하기 때문에 전혀 이것을 모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때 TV를 보면서 전부 다 바보들 아닌가 하고선 생각을 하였었는데 결국 비자 발급 제한이라는 이러한 참사가 마침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 정부와 종북 좌파 정권과는 동맹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돈논논TV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그들의 절대 우방국에도 곧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등의 나라로 급속도로 퍼져갈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패싱이 시작이 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패싱이 시작이 되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왕따를 당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를 완전히 패싱시키는 외교 조치이며 우리 정부를 반정 정권이며 좌파 독재 정권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선 35강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각국의 대통령 방문 시의 의전에서 그런 홀대가 나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챈 관계자들과 외교부 장관은 당연히 경질을 하야만 하는데 전혀 수를 모르니 그런 말 자체도 그 어디에도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 정부가 인적인 풀이 없고 지식이 없고 수준이 없음을 한 번 더 저는 느낍니다. 정말로 큰일 중 큰일입니다. 해방 후 최악의 무식하고 무능한 정부가 들어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방문했던 국가 원수인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정부 관계자들 모두가 새롭게 비자를 통해서만 미국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불신한다는 이야기며 우리나라 전부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며 한미동맹은 금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조치임을 온 국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무려 20년 가까이를 무비자로 이스타 하나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던 것을 갑자기 그것도 일방적으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외교적 참사이며 우리 국민 모두의 참사이며 세계적인 쪽팔림이라는 것을 돈돈돈TV 천주영은 분명히 언급을 해드립니다. 게다가 미중 무역 분쟁 중에서도 미국은 이미 승기를 정확히 잡았다고 봅니다. 한일 무역 분쟁에서도 미국의 이번 조치에까지 등에 업었으니 일본의 입장에선 승리의 패가 하나 더 실렸습니다. 돈논논TV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도쿄올림픽 보이콧한다면 일본과 미국이 눈도 끔찍 안 합니다. 전혀 그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만 손해일 뿐입니다.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정부는 촛불혁명이라 말하지만 대외적으로도 반정정권으로 알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번 미국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이며 세계가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음이 바로 의전 홀대였으며 결코 촛불혁명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음을 제대로 수를 읽으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국산화에다가 돈을 집중시키겠다는 방송들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 이재용이 어제 신문에 2200여 개의 일본산 수입선을 바꾸고 국산화를 하는데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직접 언급과 보고를 받았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 우리나라 대학들과 중소기업들과 다른 대기업들은 어떨까요? 대기업은 빨라야 5년 걸리며 중소기업들은 꿈도 못 꾸며 대학들은 20년 넘게 걸린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사입니다. 저는 과거 오랜 세월을 비상장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백억을 벌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술과 장비와 회사들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해맑은 지식과 경험과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돈박사라는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바이오부터 암호화폐에 이르기까지 반도체의 발전 과정과 수많은 경제의 다양한 최첨단을 속속들이 현장을 직접 가보았으며 금융 시스템의 낙후성까지 훤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무려 30년 이상을 연구하고 공부했으며 직접 엔화 대출이라는 금융 플랜을 만든 당사자로서 제가 직접 굴지에 우리나라의 커다란 모 은행을 가서 설득을 해서 2001년 엔화 대출 플랜이 저에 의해서 만들어졌었고 제가 만들고 나서 이미 상당한 수익이 냈을 때서야 비로소 매일경제신문에 2004년 6월 27일자 신문에 처음으로 엔화 대출이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금융은 후진적이며 금융감독원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펀드 매니저라든지 애널리스트든지 제대로 금융상품 하나 새로운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음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 총재도 돌대가리 월급쟁이이며 각급 은행장들도 그냥 관치경제의 하수인들이고 화려한 경력으로 은행장 하는 것이며 조직에는 전혀 창의적인 금융 플랜을 만들어서 세계 속으로 내어놓을 만한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하였었기에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ELS나 ETF나 스펙 등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독자 상품으로 개발할 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보험 상품조차도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복제해서 온 것이고 외국 경제에서 그들의 삶 속의 흐름에서 과거의 재미를 봤던 것들을 갖고 와서는 우리 사회에다가 적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한국이 일본을 이긴다고요? 진짜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기술도 앞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로 금융공학 기술이 우리는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외환보유고라고요? 진짜로 웃기지 마세요. 한순간에 일본과 미국과 2차 짝짝꿍 맞는 순간 졸지의 바닥이 나버립니다.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까? 이유도 간단합니다. 금융공학 문명국이라서 전혀 금융을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금융감독원의 모 국장님을 직접 가르쳐주고 도움을 드린 적이 있었겠습니까? 제발 좀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본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거시경제 전문가로서 그나마 좀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국경제신문에 계시고 매일 아침에 방송에 나오는 모 논설위원이 거시경제 전문가일 뿐이고 나머진 거의 대부분 먹통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돈 모르고 금융 모르고 그냥 암기식 공부나 해서 실전 없는 이론 전문가들만 버글버글 거리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금융의 현주소입니다. 그것이 금융감독원입니다. 세계 금융 허브인 월스트리트의 핵심 책임자로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도 핵심 금융 플랜 제조 책임자나 금융 전문가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진보 정부 좌파들이 평등이라 외치면서 데모나 협잡하고 반정혁명이라 꿈꾸면서 평생 데모나 했는데 이런 사람들과의 교감과 인프라가 과연 만들어졌었을까요? 그러니 현재 우리 정부가 인적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관들 경질을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인적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데모하기 바빴지 제대로 연구나 공부나 지식을 쌓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투쟁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에 불거진 여의도 연구소 문건 사태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말하는 양정철도 결국 경질로 막을 내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엉성한 정부인지를 이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알아야만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나라와 국민 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국회의원 세비 받아 처먹으려고 한 번 더 해먹으려고 그래서 각종 이권과 정보에 접근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얼마나 대비가 없었으면 일본을 방문해서 전 행안부 장관 면전에서 일본 의원이 예전에 자신들이 한국이 일본의 섹스 관광처였다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발 모두들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오직 보수만이 답일 뿐입니다. 우리도 극우 정권만이 답입니다. 반드시 내년 총선에선 민주당과 그 아류들 의석의 합이 100석 미만을 넘어간다면 100석 미만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며 이것이 넘어간다면 우리나라와 경제는 끝장납니다. 필리핀 꼴 나게 되고 북한 꼴 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반도에 갇혀서는 여기저기 얻어터지기나 하는 나라가 무슨 힘이 있다고 감히 준비도 대책도 없이 정면 승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터진 주둥이로 달린 대가리로 막 처짓게도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최우방이었던 미국의 조치는 현 사태가 매우 심각함을 말하는 최첨단의 시금석임을 온 국민들이 전부 다 알아야만 합니다. 돈 없는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최악의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선 동영상에서도 언급을 하였듯이 지난 40년간 우리는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을 잃을 처지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조치에도 전혀 대응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전혀 몰랐던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용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게 된다는 전조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돈 없는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은 반드시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퍼나르셔야만 합니다. 꼭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사태 파악과 수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적인 조치가 하루아침에 다시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은 갈 것입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외교 백서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참으로 큰일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보수가 집권하고도 엄청난 외교적인 공을 들여야만 다시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일본도 모릅니다. 아니, 동양은 솔직히 서양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발빠른 일본 아베의 감각은 정말로 일본의 입장에선 천재적인 감각을 가진 수상을 둔 복받은 일본인이라고 밖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열받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람이 없는지. 저 또한 일본을 싫어하고 제가 대통령이라면 일본을 벌써 길들였습니다. 일본으로 직접 제가 미사일을 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발이라고 가서는 졸라 사과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손이 발휘되도록 약속을 하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발로도 지네들한테 총구를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은 알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행할 것입니다. 약자가 가끔씩 강자를 길들일 수 있는 수가 있다면 바로 실수 핑계와 너그러운 이해 전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해야만 합니다.
북한 김정은이도 돌대가리입니다. 자기들이 진정한 민족주의자이고 또한 1인 독재 체제가 아니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저라면 일본으로 탄도미사일 쏴버립니다. 오발탄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절대로 일본은 자신들이 북한을 공격을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럼프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자면 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우방국 동맹은 완전히 금이 가버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부동산 정책과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돌대가리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물밑에서 분명히 화폐개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에 언급을 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위험 경고로 도저히 안 된다는 신호로 일단은 방북자에 한해서 비자 발급을 제한하였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결코 화폐개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본과의 무역전쟁은 복잡하고 다각적인 이유가 내포되어 있을 것임을 저는 수를 헤아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영성이며 직관력입니다. 총체적인 경제 상황을 볼 때 그렇고 게다가 진보 정부 좌파의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은 그 돈을 위해서 자신들이 현 정부를 쥐고 있을 때 화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정보의 최첨단에 서서 그 수혜를 만끽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내년 총선에선 무조건 자유한국당을 찍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격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방일한 의원이자 전 장관에게 섹스 관광 대상국이라 하질 않나, 어느 날 갑자기 비자 발급 제한을 하질 않나, 참으로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아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앞선 언급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속수문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교 라인과 정책 라인은 전혀 눈치를 못 챘으며 수를 헤아리지 못하였으며 즉시 외교 안보 라인을 바꿔야만 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모든 외교 실적을 수습을 하야만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역 분쟁으로 일본 수입 대체처나 대체품이나 국산 독자 개발 등을 말하는데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무려 시총도 100억 가까이가 날아갔으며 또한 파생 피해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조 가까이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국민 여러분들의 각자에게는 세금으로 그 피해와 손실 보전과 경제 실정은 징구가 되어서 날아올 것입니다. 한 정부의 실수로 인하여 온 국민이 개망신과 함께 국부가 송두리째 거들나는 현실을 직면한 온 국민들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는 민자의 미음자조차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직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야만 정권을 바꿀 수가 있으며 그래야만 일본이 다소 누그러뜨리게 될 것이며 미국도 진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북한도 덜 까불 것이며 반드시 차기 정권은 보수가 집권을 하야만 하며 집권 후에는 다음 총선에서는 현 야당 2선 이상 의원 모두를 탈락시키는 범국민운동이 일어나야만 하며 절대 극우의 정권과 국민정신 개조 운동이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자강과 함께 살아남아서 언젠가는 반도를 발판 삼아 만주를 회복하고 세계를 아울 수 있는 작금의 치욕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돈노는TV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후퇴할 때입니다. 백보전진을 위해서 몇 보를 후퇴해야만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제발 수를 좀 헤아려 보시고 안되거든 돈노는TV를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고 각자의 가정이 재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자강할 수 있도록 엄청난 임상을 발판 삼아서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재미로나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핑계 삼아서 보는 유튜브가 아니라
유익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유튜브들을 많이들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공부하고 연구하는 국민이 수를 헤아릴 수가 있으며 절대 강자의 국민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돈 말고는 아는 것이 없는 남자, 말하는 모든 것이 돈이 되는 남자, 돈과 세계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남자, 여러분을 모두 부자로 만들어 드릴 남자, 돈 놓는 TV의 천주영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